시진핑 주석이 먼저 선언했습니다. 히토류는 중국의 자산이며 앞으로는 중국 정부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In response from Beijing to the Post this morning or now this 100% tariff move, do you suspect that the meeting is as good as canceled now, or does this draw President Xi to talks with Trump? Well, obviously, we're seeing tit for tat in a different way. During Trump 1 with the trade war, we saw tit for tat on tariff rates. Yeah. Now we're seeing a whole host of commercial relations being put to the test. The U.S. has fees on ships, Chinese ships that land on U.S. ports. China has now fees on American ships. 지난 4월 이후 소강 상태를 맞았던 미중 관세 전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 미국의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오는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무역 전쟁에 또 다른 피해자도 나왔는데요. 이 두 발언이 터진 날 미국 증시는 폭락했고 코인 시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결국 피해는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역대 최고의 청산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돈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두 나라의 기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말싸움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산업 공급망을 뒤흔드는 경제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최근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미사일, 스마트폰 등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며 현재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0%를 중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자 히토류를 무역 보복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계속 압박을 이어갈 경우 전략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으며 자신은 예전부터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여파는 바로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6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고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도 동반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주식을 운용하던 중장년층, 대출로 투자한 청년층, 단타에 나섰던 코인 투자자들 모두 계좌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의 격화는 한국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더 많은 기술 이전과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맞대응하지 않고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FTA 위반 문제도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고 보복 관세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자펀드 공동운영이나 통화스와프 형태의 우회적 지원 방식을 제한하며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 전략을 실리를 챙기는 외교 전략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픈 AI와 함께 7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며 국내 평택에는 36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이 아닌 인도와 반도체 생산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미국, 중국, 한국 삼각축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도, 동남아, 유럽 등으로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변화는 단순한 투자 조정이 아닙니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세계 경제 내에서 한국의 협상력과 주도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조선 능력은 이제 방산 분야와 결합되고 있습니다. KDDX,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 사업은 그 상징입니다. 한국은 연간 5척 이상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지만 미국은 생산력이 부족해 연간 한 척 남짓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해군은 한국과의 공동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선체를 만들고 미국이 레이더와 미사일 같은 무기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니라 한미해상전력동맹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해군과 함께 설계하고 제작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통제하자 전 세계 방산시장은 긴장했습니다. 히토류는 정밀무기, 레이더, 유도탄에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히토류 대체 기술과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유럽과 호주 등 다양한 공급선을 확보해왔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전역에 수출되고 있으며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운용 교육까지 포함된 풀패키지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보다 빠르고 싸고 믿을 수 있으며 조건까지 유연하다는 점이 한국 무기의 경쟁력입니다. 이제 세계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전력을 설계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무역 전쟁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세계 공급망을 흔들고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각의 전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위기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은 공급망을 재편하며 방사는 세계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세계 공급망을 설계하고 전장을 디자인하며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야 할까? 한국과 함께 만들어야 할까?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